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그 20번째 정열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대를 잘못하고 난 모반자 정열입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46년 전주에서 태어난 정열입은 조선 당정의 중심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기축국사를 불러일으킨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군수와 첨정 등을 지낸 정희증으로 아들인 정열입 역시 타고난 능력이 뛰어났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1570년 24살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면서 여러 벼슬을 하다가 37살에 예조 좌랑을 거쳐서 이듬해에는 홍문관 수찬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열입은 이의와 성원 등의 인정을 받는 서인의 촉만 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순조로운 출세를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의 인간성이 약간 사이코패스에 가까웠다라는 점입니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 정열입의 모습 KBS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그러면 정열입에 관련된 일화를 한번 좀 살펴보자면 정열입이 장성하게 되자 체구가 장중하고 얼굴빛이 청적색이었다. 나이 겨우 7, 8세에 여러 아이들과 장난하고 놀면서 칼로 까치 새끼를 부리에서 발톱까지 도막내었다. 자, 이렇게 세로로 도막을 냈다는 거죠. 희중이 누가 한 짓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가 한 짓이냐라고 꾸짖으며 묻자 그의 집 어린 여종이 여립을 가리켜 말하였는데 그날 밤 여립이 그 아이의 부모가 이웃집에 방아를 찌우러 간 사이에 틈을 타서 칼을 들고 몰래 들어가 그 아이를 찔러 죽여 피가 자리에 흥건히 흘렀다. 그 부모가 그것을 보고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쳤으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고 있는데 여립이 서서히 나와 말하기를 이 아이가 나를 일러 바쳤으므로 내가 죽였다 하는데 말씨가 태어나였다. 선조 수종실록 23권 선조 22년 10월 1일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여종 때문에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자기가 까치를 칼로 도망내서 죽인 거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근데 어쨌든 여종이 자기 아버지한테 나를 일렀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전형적인 어떤 사이코패스의 어떤 의식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불과 7, 8살 정도에 까치를 난자하여 죽이고 여종이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다라는 이유로 여종까지 죽여버렸으며 죄책감 따위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성격 탓이었는지 1584년 수찬이 된 이후에 그는 자신을 아끼던 이의와 성운, 박순 등 서인의 주요 인물들을 비판하고 나섭니다. 서인의 촉망받는 인자가 동인으로 돌아서 버린 것이죠.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정열입이 이조 전랑으로 물망에 올랐을 때 이의가 그의 성급한 성격을 문제 삼아서 반대했기 때문이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그의 성격이 당시 동인의 수장이었던 이발과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라는 설,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는 갑자기 동인으로 돌아섰고 당시 의주 목사였던 서익이 상소를 올려 이런 정열입의 처신을 비판하고 선조 역시 여기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의주 목사 서익이 상소를 올렸다. 중약. 신이 삼가 듣건대 정열입이 경연에서 이의를 공격하고 드디어 박순, 정철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박순과 정철이 자리에 있기가 미안하여 은총을 피해 물러갔다고 하니 그 말이 사실입니까? 이 일은 다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도 여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립은 본래 이의의 문화생으로서 몸에 학사의 명함을 띠고 조정에 들어와
천안을 뵙게 된 것이 모두 이이의 힘이었습니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5월 28일의 기록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비난을 받게 되자 정열입은 대뜸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그의 성격이 상당히 진짜 급한 편이었고 이의 말처럼 문제가 있었던 것이 맞다고 느껴집니다. 자,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 선조의 모습이고요. 실제로 이이가 선조에게 정열입을 추천할 때도 정열입의 성격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실력은 쓸만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이이가 아뢰기를 지금 인재가 적고 문사 중에서는 쓸만한 인물을 얻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정열입이 많이 배우고 재주가 있는데 남을 업신여기는 병통이 비록 있기는 하지만 대연 이하로서야 전혀 병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실로 쓸만한 인물인데 매번 음항을 하여도 낙점을 안으시니 혹시 무슨 참간의 말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열입은 그를 칭찬하는 자도 없지만 헐뜯는 자도 없으니 어디 쓸만한 자라고 하겠는가? 대체로 인재 등용에 있어서는 그 이름만 취하는 것은 옳지 않고 시험 삼아 써본 뒤에야 알 수 있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0월 22일의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이가 벌써 남을 업신여기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뭐 사람마다 문제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조가 일단 그럼 한번 시험 삼아서 써보겠다 라고 받아들였던 거고요. 자,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고향에 들어간 후에 보인 이 정열입의 행보입니다. 고향에 들어간 그는 진안 죽도에서 서실을 짓고 대동계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이들은 무예를 연습하고 매달 모여서 활쏘기 대회 등의 어떤 모임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후에 1587년 외선들이 이 손죽도에 침입했을 때 전주 부윤이었던 남원경이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따라서 이 대동계의 인물들이 출동해서 그들을 물리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주의 군사들로 막지 못하니까 이 대동계한테 도와주세요라고 했고 대동계가 가서 그들을 해치웠다는 거죠. 덕분에 그가 조직한 대동계는 전라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확장이 되었고 점차 많은 장사와 제사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동계를 조직한 정열입의 사상에 있었습니다. 그는 천하는 공공의 물건이므로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훗날 신채호 등의 어떤 역사가들은 이런 그의 사상을 혁명가로 평가했지만 당시 왕조국가에서 이런 그의 사상은 역모로 불리기에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죠. 자, 이 대동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SK텔레콤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대동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정열입은 선조의 미움을 사서 관직에서 쫓겨난 뒤 용감하고 힘이 있는 자들과 노비를 모아 계를 조직하였는데 이것이 대동계이다. 매월 15일 계원들이 모여 무술을 연마하고 술과 음식을 들었다. 1587년 전주 부윤 남원경의 요청으로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여 명성을 높였으며 이를 계기로 대동계의 조직을 전국에 확대하였다. 그러나 1589년 대동계가 모반을 계획했다는 한응인, 박충간 등의 고변이 조정에 접수되어 정열입은 도망하다가 자살하였으며 나머지 일당들도 잡혀 죽었다. 학계의 견해 중에는 모반이 조작되었다라는 설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영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에서 이런 대동계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정열입 이후 대동계를 장악했던 이몽학, 차승원이 왕이 되기 위한 야망을 키우고 한때의 동지였던 황정학, 황정민이 그를 막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기본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1589년 운명적인 기축옥사가 발생합니다. 황해도 관찰사인 한준, 안악군수였던 이축, 재령군수였던 박충간, 신천군수 한응인 등은 정열입과 대동계의 무리들이 황해도와 전라도에서 함께 서울로 공격해서 병권을 장악하려는 역모를 꾸미고 있는 중이다라는 상소를 조정에 올립니다. 조정에서는 즉시 이들을 토벌할 군대를 꾸려 내려보냈고, 정열입의 제자 조구가 항복을 하자 정열입은 아들과 함께 진안 죽도로 도망쳤다가 자결을 합니다. 그러나 정열입의 아들인 정옥남은 반란군에게 붙잡혔고 문초를 받은 끝에 길삼봉이 주도하여 김세경, 박연영, 이기, 이광수, 변승복 등이 공모하였다라는 자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옥사는 점차 확대가 되는데, 정열입의 집에서 동인의 영수였던 이발의 편지가 발견되면서 이발 역시 체포되어 고문을 받아 죽었고,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선비였던 최영경 역시 고문 끝에 옥사를 했고, 이에 관련해서 죽은 사람 무려 1,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동인과 서인은 완전히 적이 되고야 말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기축옥사의 주모자는 단시간에 모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국문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났다라는 점입니다. 정확한 증거도 없고 반론의 세력도 없는데 이처럼 거대한 옥사가 오랫동안 이어졌던 거죠. 이를 두고 서인들이 동인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사건을 키웠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곤 하는데, 정열입이 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흥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였다는 것을 보면은 역모의 준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믿고 서인에서 동인으로 배를 옮겨 타고도 후에는 왕권마저 부정하려 했던 정열입은 간신이고 역신으로 불리기에 충분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